오늘은 흔히 광교 적설이라고도 불리우는 수원시의 광교산, 그 중에서도 하광교 소류지로 갑니다. 광교산 정상은 시루봉이라고도 부르고 망해정에 있는 종로봉은 비로봉이라고도 부릅니다. 시루봉에서 비로봉, 비로봉에서 형제봉까지 가려면 500개 정도의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합니다. 광교 플리트 비치에 지나자마자 우회전해서 올라갑니다. 이곳 소류지는 자동차를 무료 주차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2분 정도? 바울 기도원이라고 되어 있는 표지판을 따라서 하광교 소류지에 도착했습니다. 비 오는 날 소류지의 풍경은 산중의 비경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습니다. 소류지에서 비료봉으로 오르는 길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등반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못에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고 저는 오히려 그것이 좋습니다. 극적이지 않은 곳에서 나의 세상을 즐길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얼마 안 걸리는구나. 잘 아는 길이지만 옆에 아저씨께 그냥 말을 건너봅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차박도 했었는데 지금은 금지되었습니다. 병자호란 때 김준용 장군의 승전비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빵과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이곳 소류지에서 시간을 즐기다 합니다. 큰 연못으로서도 보석 같은 곳입니다. 늦은 저녁 시간이지만 밤길을 하산할 요량으로 등반을 시작합니다. 소류지로부터 등반을 시작하는데요. 가을 저녁 특유의 정적이 흐릅니다. 저는 산에다가 인공적인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편인데, 원래 사람이 없는 길인데다가 저녁이 돼서 아예 발길이 없네요. 첫째로는 산은 사람과 교류해야 그 산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산세가 좋은 곳은 권력자나 건세가들 혹은 종교단체들이 선점하거나 난개발되므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져서 지방 재정이 좋아지면 지방자치는 그 산을 더 잘 가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멀리 군포시와 북수원이 보입니다. 저녁 햇살에 비친 도시가 아름답습니다. 뛰어가는 산길이 재촉하지 않아서 마음 편합니다. 수목 사이로 얼핏 보이는 도시의 풍경들이 산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듯합니다. 어느 산이든 사람들의 시선이 있어야지 그 산이 아름다워진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사는 지구 역시도 지구 자체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라의 대학자였던 최치원이 자신의 신세를 칭얼거리며 이름 붙였다는 종로봉이 보입니다. 만약 최치원이 저 도시의 풍광을 보았다면 자신의 신세를 그래도 한탄했을까 하는 묘한 적개심이 촘촘히 올라옵니다. 옛날에 뒤에 적혀있는 시가 수일중학교 중학생이 진 건데요. 중학생 시라기보다는
너무 어른스러워서 애 늙은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망회장에서 잠시 시적 유희를 즐기다 보니 벌써 어두워졌습니다. 광교산은 수목이 많기로 유명한데요. 산을 오르다 보면 소나무가 많은 곳은 침엽, 이 침엽이 땅을 잔디처럼 깔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식물의 씨앗의 발화가 힘들 뿐만 아니라 설사 발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성장하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그럼에도 삐죽삐죽 자라나는 잡초들이 있는데요. 이들의 성장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등산로에 야자 매트를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밤길도 많이 편안합니다. 잡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명력의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작물을 기르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사실 경작 자체가 본질적으로 창조적인 작업이며 고난한 피로와 인내를 필요로 하는 푸른 빛의 깃발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제 친구들 중에는 특별한 3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그가 사는 마을의 뒷산에서 그 주변의 식물들, 특히 야생화들을 샅샅이 살피고 다닙니다. 10여 년부터 꼬박 오르던 산을 오늘도 오르고 아마 내일도 오르고 모레도 오를 겁니다. 또 다른 한 친구는 설악산 야생식물들의 심취에서 몇 년 동안에 식물에 대한 체험기를 책으로 펴낸 설악일기라는 서적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아마 멀지 않아 그도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으로 짐작됩니다. 매주 강원도에 있는 자신만의 자연의 아지트에 쉴 새 없이 가는 것으로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친구는 몇 년 전부터 이 언초적이고도 섬세할 수밖에 없는 식물 기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거죠. 내년부터는 자신의 밭에 자신의 취향에 맞는 식물들을 기르면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자신들을 둘러싼 거대한 자본주의 환경에 무기력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적인 사실은 그 안에서 자신의 영역을 찾고 이뤄내는 그런 친구들이죠. 부럽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든 간에 자신의 영혼이 시키는 대로 사는 친구들입니다. 약간 지루하고 형이상학적인 얘기 같지만 산을 즐기려면 자기만의 산에 대한 세계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산속에 있는 것에 대하여 공부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수많은 동식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산은 사람이 인정해 주어야 아름답다고 했지만요. 산이 가진 생명의 잠재력에 있어서는 사람의 존재는 한낱 미생물에 불과합니다. 어둠이 깔린 산 중에서 쩔쩔매는 이 꼴을 보십시오. 저는 인생의 후반부에 찾아온 병마와 그의 그림자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산을 택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지혜와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보다 아름답고 웅장하고 장관인 산도 좋지만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등반을 하게 되면 체력이 증진되는 것도 느끼고요. 병으로부터 달아날 수 있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산속의 길을 걷다 보면 나만의 세상에 대한 회오리 같은 상념의 골짜기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산속이 이루고 있는 구성들을 재구성해보는 그런 호사를 누리게 되죠. 그러나 저러나 많이 허약해진 체력 탓에 어두운 밤길이 많이 힘드네요. 부지런히 걸어봅니다. 불이 이렇게 좋은 거라. 어떻든 간에 등반 출반지인 소류주에 도착했습니다. 불빛을 보니 마음이 안도가 되네요.
어둠 속에 잠긴 소류주의 풍경을 몇 그림 담아봅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밤길이 준 묘한 정적을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